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지수가 약간 좀 혼조세였죠, 그죠? 뭐 끝날 때는 지금 다 양쪽 다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 아까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요즘에 그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계속 그냥 뭐 어쨌든 순매수를 이어가던 개인들이 순매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있어서 얘기해 드릴 거고 또 반대로 외국인은 또 매도세가 약간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는 뭐냐면 그 대형주들이 이제 조정을 시작을 다 했죠. 이미 뭐 두 달 전부터 조정이 시작된 걸 이제서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제일 원래 주도주가 제일 먼저 빠지고 그 뒤에 종목들이 좀 내려오는 건데 요즘에는 주도주가 제일 늦게 빠져요. 대형주 쪽에서. 그래서 그 약간 좀 왜곡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제 조정을 다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세선 있죠. 우리 추세. 예. 뭐 주식 매매 중에 가장 유용 그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인데 그 추세선을 활용해서 대형주 조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뭐예요. 쟤네들이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또 장중에 왔다 갔다 했죠. 그죠? 네, 반도체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자, 반도체부터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 어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보시면 다우 지수가 1% 하락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나스닥은 0.2%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2%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좀 올랐겠죠. 그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딱 2% 상승한 거기 때문에 뭐 반등을 시작했다. 여기가 뭐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이렇게 뭐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던졌죠. 여기서 일단은 하락이 일단은 약간 멈춘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지 아니면 힘 못 쓰고 떨어지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 반도체 쪽은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상승 센 게 하나 나오면은 반등이라도 센 게 나오면 충격받으시고요. 아유 안 끝났어 계속 갈 거야. 근데 계속 이제 힘못 쓰고 떨어지면 또 충격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미친 거예요. 미쳤어 완전히.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데니까 이거를 그냥 오늘 하루 뭐 상승과 하락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올랐죠, 그죠? 원래는 주식시장 이렇게 시황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하고요. 그것 더 중요한 건 금리. 금리랑 환율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주도주들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맨날 반도체 얘기밖에 안 해요. 지겹죠? 근데 지겨운데 매일 확인을 해야 돼. 말하기 싫은데 매일 말해야 돼. 왜? 너무 저기 해놔서 그죠? 그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 상장시켜 놓고서 지금 두 달째 정확히 한 달 보름인데요. 한 달 보름 안 됐구나. 대충 한 달 보름 합시다. 어, 한 달 보름 동안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생이 많은 겁니다, 지금. 네. 자, 어쨌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오르긴 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은 그냥 그래요. 엔비디아 3% 올랐는데 뭐 조정 많이 받다가 반등 살짝 나온 거지 뭐. 그죠? 30% 정도 급락하고 나서 그냥 3% 양봉 하나 나온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샌디스크 어제 6% 올랐어요. 음. 근데 얘도 보시면 그냥 아직 몰라. 네.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반등 나오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게 더 올라오느냐 아니면 또 내려가느냐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특별하게 오른 게 없습니다. 약 1% 상승 나온 게 답니다. 별로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없어, 별로.
응?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시끄러웠죠. 왜?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7% 급등 출발하면서 또 생쇼를 한 거예요. 7% 급등 출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었는데 뭐 SK 하이닉스 뭐 ADR 됐고 7%뭐 급등 출발할 뭐 그런 강력한 호재가 있었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7% 급등 출발했다가 9%까지 올랐다가 다 끌려 내려와서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5% 상승 마감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추가로 좀 더 올라서 플러스 8%를 끝났어요. 아무튼 보면 괜찮은 것 같죠, 그죠? 네. 아무튼 요랬는데 얘가 요즘에는 이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 얘랑 거의 같이 가요. 키옥시아 홀딩스 아침에 여기 시초가 보시면 플러스 7%에서 시작했죠. 똑같아 둘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오늘 움직이는 게 궁금하시면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를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키옥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참 좋은데 같이 시작하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시간대가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얘랑 똑같이 움직인다. 네, 차트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반면에 뭐 삼성전자는 오늘 크게 오른 게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기관이 이걸 좀 보세요. 요즘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를 많이 사는지 보시면은 오늘 기관이 하이닉스를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이게 더 강했던 거예요. 삼성전자도 사기는 샀는데 5천억밖에 안 샀어요. 그죠? 하이닉스 1조 원 이상 땡겼다니까. 반대로 기관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어요. 4천억. 그죠?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 이게 정상 아닌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2천억 정도 팔았고 그리고 개인들이 확실히 쫄았어. 응? 쫄았다니까요. 여태까지 미친 듯이 샀잖아. 오늘은 개인들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미친 듯이 사더니만 계속 쫄았어요. 삼성전자 9천억 순매도 했고요. 하이닉스 8,800억 양쪽 다 거의 9천억 가까이 각각 순매도를 한 거예요. 뭔데 또 갑자기 왜 이래? 그죠? 다 던져. 여기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반도체예요. 순매도 한 게. 왜 이러실까? 그죠? 계속 사시지, 그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또 생각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걸 보고서 뭐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뭔 얘기냐면, 외국인이 막 팔다가, 엄청나게 팔다가 최근에 보면 조금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이걸 본 사람들은, 그럼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 이틀 조금 샀어, 조금. 아니, 사실은, 이 정도면은 많이 산 거긴 해요. 과거에는 이 정도 샀으면, 외국인 많이 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이틀 순매수했다고 해서 뭐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그렇게 섣불리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반대로 개인은 맨날 그냥 미친 듯이 사더니 거의 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막 팔어. 오늘 많이 팔았어요. 2조 원 팔았어요. 오늘 뭐 지수가 급등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급락한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많이 팔죠. 오늘 2조 2천억을 팔았는데 대부분 당연히 전기전자죠. 2조 2천억 중에 1조 9천억이니까 전기전자에서. 아까 보니까 뭐예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개인이 오늘 순 매도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하면 얼마라고요? 1조 8천억 원 대충. 근데 전기전자에서 총 1조 9천억 팔았잖아. 계산이 거의 딱 떨어지잖아요.
밑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 다 반도체로 포함되니까 전기전자로 포함되니까 저런 값 치면 이 금액 나오는 거예요 대충. 그 왜 이럴까? 쫄았어요. 저 개미들이 쫄았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제하고 엊그제 반도체 급락할 때 뉴스 나왔던 거 잘 보세요. 뉴스 제목이 기사 제목이 다 뭔지 아세요? 반도체 괜찮대.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래. 걱정할 필요가 없대. 의심하지 말래.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아니 무슨 언론 저기 뉴스를 그딴 식으로 써.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반도체 폭락하니까 사이비 종교 제가 저기 방송할 때 얘기했어요. 어제인가 그제 사이비 종교처럼 믿음을 강요하더라고. 근거 없는 믿음. 응? 믿음 없죠. 의심하면 안 되는데. 미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이탈하는 게 보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객이탈금인데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 가? 쭉.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한 것 같아. 응? 힘든 거지. 고객이탈금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죠, 지금. 뭘까요, 이거? 응? 그 다음에 신용 있죠, 신용. 신용이 지금 줍니다. 많이 줄진 않았는데 조금 줄어. 여전히 많아, 여전히 엄청 많아요. 근데 조금 줄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개미들이 이탈해요. 이탈한다고. 살짝. 개미들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엄청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일부가 이탈하는 게 보인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그죠?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나 아니면 약세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쪽에서 개미들이 계속 이탈하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 뭐, 야, 반도체 이제 끝났나 보다. 주식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 남아서 주식을 계속 합니다. 왜? 손해보는 거 만회해야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중소형주로 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일부 남아가지고, 그게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남아가지고 주식을 계속해요. 근데 대웅주 꺾였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반도체 쪽은 아무튼 개미들 돈이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고 개미들이 겁을 먹으면은, 음? 좀 오래 버틸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왜 미국의 스페이스 X가 상장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죠? 상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그리고 여기 삼전닉스 들고 있는 개미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삼전닉스 레버리지.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제일 이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도 뭐 플러스 12%에 끝났어요. 아까 19%까지 갔었고 매일 이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근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미쳤죠? 거래량을 봐 거래량. 아니 주가가 박스권 하단에서 밑으로 이탈할까 말까 지금 중대 기로에 있는데 여기에서 개미들이 미친 듯이 매매해요. 원래 여기는 거래가 훅 줄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거래가 네, 어서 오세요. 거래가 엄청나. 올라갈 때 폭등할 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많다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반기입니다. 뭐 이것도 점잖은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미친 거예요, 완전. 돌았어. 거래가 줄어야지. 주가 떨어지면 거래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야죠. 당연히 줄어야지. 근데 미쳤다니까. 이거 주봉 차트로 보실래요? 3주째 이러고 있어. 심지어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그죠? 아직 하루 남았어. 하루 남았는데 지난주하고 지금 똑같아요. 거래량이.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다 돌았어요, 지금.
왜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어? 이런 얘기하면 아 뭐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몰아갔잖아. 이쪽으로 가게끔 지금 다. 응? 저는 이제 그런 거 뜯어 말린 사람이고 가지 마라. 가서 그거 잠깐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큰일 난다.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조심하라고. 정상 아닙니다. 이거. 얘가 오늘 거래 대금이 4조 8천억 원이거든요. 코스닥 있죠, 코스닥. 코스닥이 정말 정말 최악일 때 거래가 안 되겠죠, 그죠? 코스닥 그때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원이에요. 코스닥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 4조 원이라고. 정말 최악일 때. 근데 이 한 레버리지 ETF 하나의 거래 대금이 4조 8천억 원이다.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얘는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하나만 얘기한 거. 타이거 타이거거든요, 이거는. 그 얘는 2조 1천억 원. 그럼 이 두 개만 합치면 뭐예요? 7조 원이에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 잠깐만. 네,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요? 5조 9천억이에요. 응? 아까 걔 누구야? 코덱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4조 8천억이죠? 얘랑 1조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놈들 나쁘다고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할 수가 있나. 그죠? 참고하세요. 그나저나 코스닥 여기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지금 5조 원 나왔죠?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래도 5월 달에 장이 좀 괜찮을 때 음? 5월 19일 날 그 왜 그때부터 꺾였잖아요. 5월 중순 이후로 그죠? 그때는요. 거래 대금이 보시면 13조 원, 12조 원, 15조 원, 16조 원 그랬어. 근데 딱 레버리지 ETF 상장하고 나서부터 거래대금이 12조, 11조, 10조, 8조로 쭉 줄죠? 막 줄잖아. 그러다가 지금 5조까지 줄어든 거예요. 응? 그냥 쟤네들 때문에 그래.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래서 저거 쟤네 관련되어 어떤 제재나 어떤 조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5월달, 5월 중순까지 우리 방도 돈이 잘 돌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힘든 거예요. 왜? 투매도 많이 나왔지만 테마주가 뭐 가기보다는 돈이 다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지. 대형주가 이제 떨어지고 정확하게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딱 그 타이밍에 이 빌어먹을 놈, 죄송 욕 좀 할게요. 이 빌어먹을 놈들이 아 진짜 걔네들 나 빌어먹었으면 좋겠어. 빌어먹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한 뭐 정부, 기관, 뭐 언론사 다 얘네들 묶어갖고 정말 빌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딱 대형주 꺾이고 중소형주 갈 타이밍에 이 짓을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거래 바닥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게 무슨 AI고 뭐고 그냥 다 치우고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코스닥 거래 대금이 5조 원 나오죠? 그럼 뭐예요? 4조 원 나오는 거 거의 이제 그건 힘든 얘기고 5조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건 바닥이에요. 차트상으로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지.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얘가 지금 바닥입니다. 5조 9천억 나왔어. 최근에 계속 6조 원 나오다가 오늘은 6조도 안 나왔어. 그럼 뭐예요? 바닥이에요. 바닥은 맞아.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빌어먹을 놈들 아마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욕을 했냐면 보세요. 대형주 추세선 가지고 조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선을 좀 그릴 건데, 보십시오. 업종 대표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자동차의 대표주는 현대차죠, 그죠? 현대차인데, 일봉 차트에 이거는 일봉 차트 말고 분 차트로 추세선을 그어드릴 건데, 그 30분봉 이걸로 해드릴게요. 30분. 근데 60분봉이나 뭐 그 이상 되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30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쭉 시원하게 올라왔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5월 달부터 5월 중순부터 얘네들이 꺾여요. 보통 그래. 5월 중순 전후에요. 좀 늦은 건 6월 초 이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대형주 꺾이고 중소형주 올라갈 타이밍에 저 레버리지 ETF 상장시켜갖고 개미들 지금 다 황당하게 만들어놨다. 열받는 거예요. 현대차가 보시면 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되게 쉬워요. 추세선이 이거잖아.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대충 그냥 그죠? 네, 수동으로 네. 제가 그냥 직접 그은 거예요, 선을. 근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그 뭐예요? 그래요. 5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됐었어. 근데 전 그랬잖아요. 대형주 하면 안 된다고. 물린다고. 그때 정확하게 보기는 봤어요. 근데 반도체가 미쳐갖고 계속 올라가니까 지수는 또 계속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언뜻 보기엔 틀린 걸로 보였던 거지. 근데 다른 대형주 업종 대표주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 조정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반도체 띄운다고 난리가 났었고, 선거 전에.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이 교란돼갖고 지금 더 저기 헷갈리게 한 거지. 어쨌든 현대차 보시면 뭐예요? 이 방향으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지 2달이 넘었고 계속 진행 중. 언제까지 더 떨어질까요? 몰라요. 계속 진행 중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많이 갔었죠. 뭐 주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코스피가 그죠? 이쪽에 대장주는 누구예요? 미래에셋증권이죠. 이 친구를 선을 그어볼까요? 고점이 5월 6일이네 얘는. 뭐 신경 써서 별 것도 없어. 대충 봐도 돼. 고점과 저점을 대충 이어서 이 선을 방향을 보여드리는 그 뭐예요? 5월 초부터 조정이었다. 얘 같은 경우. 방산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죠? 현대루템. 기가 막히죠. 똑같아. 얘도 이제 5월 달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폭에서 움직이잖아요. 방향 똑같고 조정이에요. 이 추세선에서 조정이 끝나려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잖아. 하락.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조정이 끝나려면은 주가가 여기 상단 추세선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 바로 또 돌파한 다음에 빨리 도망쳐야 돼. 위쪽으로. 그래야 안 잡히거든요. 또 잡히면 끌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보시면 그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중심부에 있죠. 중심부터 하단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디야. 저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술을 끊었어요. 10몇 년 됐는데 술을 옛날에 정말 정말 사랑했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늘 함께했죠. 늘 함께했고 항상 과하게 마셨는데 다음날 숙취 때문에 막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숙취. 술 끊고 나서 제일 좋은 게 그 숙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마실 땐 좋은데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딱 그 상태인 거예요. 뭐 죽겠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술이 깨야지 그죠? 네, 뭐 일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또 한잔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고 있다. 종목 지금 3개 봤죠? 그 다음에 저기 원전 막 뭐 AI 반도체 때문에 원전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우두머리가 누구요? 두산 에너빌리티. 걔도 선 거보죠. 아유 똑같아 그냥. 제가 이거 추세선만 20년 이상 된 사람이거든요. 20년이 뭐야 한 25년 됐지. 네. 이쪽은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을 갖고 제가 긋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AI보다 제가 더 낫다라고 자부합니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이미 조정이 시작된 거라니까 그때.
그때 딱 코스닥이 이제 박스권 얘는 우상향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아까 그 빌어먹을 놈들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음? 원전도 지금 물렸잖아요, 여기 다. 그 다음에 전력 설비. AI 발전소를 어쩌고저쩌고 하려면은 뭐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맞죠? 네. LS 일렉트릭 잘 보세요. 조정일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얘가 고점이 어디예요? 5월 7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이 5월 7일일걸? 그때 이후로 얘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조정 중일 때는 사는 게 아니지. 조정 끝났거나 아니면 조정이 끝났거나 다 끝내놓고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할 때 그때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자꾸 내려가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추세선 상단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단에 있다고 지금. 얘 주가를 보세요. 하단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지. 살짝. 근데 전체 이제 흐름을 봐서는 답답한 거죠. 효성중공업이 또 같은 업종이죠. 여기 다 똑같아요. LS 일렉트릭만 그런 게 아니야. 똑같잖아. 현대 일렉트릭 여기는 뭐 달라요? 똑같지. 같은 방향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조선주 하나 오죠. 여기도 산 안 가도 되죠? 여기는 이제 더 언더슈팅이라고 이제 과매도 나왔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그러니까 방향이 여기도 계속 이 방향이었던 거죠. 여기는 근데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여기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횡보 조정이었거든. 근데 캐나다 잠수함 이제 못 타면서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여기는 하나오션은 좀 다른 게 아까 걔네들이랑 다른 게 여기는 이미 작년 말부터 횡보 조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잠수함 좀 수주 좀 하고 좀 괜찮았으면 신고가 났을 수도 있어. 왜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자리였었는데 뭐 정부에서 이제 역할 못하고 뭐 좀 그랬죠. 아쉬운 부분이 많죠. 뭐 이제 뭐 정부에서 뭘 노력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유럽 자기들끼리 그 짬짬이로 해먹는 게 있어요. 방산 쪽에서.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 능력이 있다 없 정부의 능력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어쨌든 여기도 뭐 이러고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미 흥분조정을 받고 있었다. 뭐 그런 정도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5월 초, 5월 중순부터 조정이 시작됐었는데 그 전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라든지 뭐 중소형주 이쪽을 보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냐? 상승 추세였잖아. 어? 상승 추세인데 여기를 우상향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다 여기가 5월달이거든. 여기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그냥 확 끌려 내려. 특히 언제부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게 어디에? 여기에요. 그때부터 빼버린 거야. 억울하죠. 억울하죠. 얘도 똑같이 분짜 들어볼까요? 60분 모으면서. 이건 기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이것도 돌파해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려고 딱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서 끌고 내려온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까? 코스피 잘 갈 때 코스닥은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요거밖에 안 돼. 폭이 좁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코스피 많이 갈 때 코스닥은 찔끔찔끔찔끔 가다가 코스피가 과열되니까 이제 코스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저항선이라고 보잖아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딱 올라가려고 여기서 이제 밟고 있었어요. 나 간다잉 이러면서 갈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붙잡혀서 끌려내고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코스닥도 폭락했고 코스피도 폭락을 했고 코스피는 덜 빠졌지. 근데 이제 코스피 중소형주도 다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주도 조정을 받았죠. 다 떨어졌어요. 대형주도 지금 30에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씩 폭락을 했는데 양쪽 다 어쨌든 다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조정은 물어보세요, 저한테. 대형주 조정은 조정받기 시작하면 몇 달 걸려요? 재수 좋으면 6개월. 응? 재수 좋으면 6개월. 기본 1년, 10개월에서 1년 잡으시면 돼요. 누가 요즘에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명예훼손을 해다, 명예훼손 말고, 그냥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정 범죄에 뭘 언급을 안 할게요. 하여튼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제 판사가 아니잖아. 판사가 이제 얼마나 때리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조정은 징역이에요, 징역. 징역 사는 걸 생각하시면 돼. 재수조험은 6개월, 기본 1년, 10개월 1년, 네. 엄한 판사님, 엄하신 분, 네. 엄정하신 분을 만나면 2년. 근데 정말 올곧은 분,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데, 죄만 보면은 정의로운,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판사님을 만난다. 10년, 20년. 네, 그런 거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정말 미친 듯이 과열된 주도주는 10년, 20년 동안 재수 없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었잖아.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아무튼 대형주는요, 정말 운이 좋아야 6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2달밖에 안 됐거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기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냥. 조정이 뭐예요? 아니, 올라간 게 있어야 조정을 받지. 올라간 게 없는데.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가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못 간 상태에서 준비만 하고 있다. 억울하잖아. 그래서 코스피 쪽에 대형주들이 있죠, 대형주. 코스피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앞으로 고생 좀 해야 돼. 응? 최근에 이제 그 지수만 올리고 막 광풍 불었을 때 그때 비싸게 사신 분들 좀 고생 심하게 하실 거예요. 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엊그제 얘기했나? 소형주, 중소형주, 테마주 물려갖고 30% 50% 손실 난 거는 앞으로 대형주 사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대형주 갖고 물려봐봐. 특히 신용 써서 물리죠? 그거 저기 배우자한테 걸리지 마세요. 이혼당해. 응? 이혼당하신다. 이자 계속 내면서 3년, 5년을 버텨보세요. 피가 말라. 해보라니까. 대형주 신용 풀로 써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자 내면서 3년, 5년을 버텨보시라니까. 손실은 막 30%, 50%, 100, 뭐 70%씩 난 상태에서.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중소형주 잡주면 버리기라도 하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응? 그러면 이제 뭐, 응? 괜찮을 수 있는데, 대형주는 버리지도 못해요. 왜? 대형주라서. 대형주라서 그래. 아무튼, 코스닥은 근데 뭐냐면, 코스닥, 코스피 중소형주는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회복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회복의 씨앗이 어디에서 싹을 트느냐? 거래대금 바닥 나왔을 때 싹이 틉니다. 되게 힘들어요. 왜? 거래대금이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사고 팔 돈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최악일 때 수익률, 심리, 전망, 그죠? 현재 분위기 정말 최악일 때 그때 거래대금 바닥 찍거든. 네, 거기서는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뭐?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용기만 가지시면 돼요. 왜? 용기를 갖는 데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돈이 필요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난 포기 안 할까, 포기 안 할까.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용기만 좀 가지시면 돼. 그거는 용기를 갖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전문가만 1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손절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옛날에 뭐 미중무역 전쟁, 뭐 코로나, 뭐 별의별 거 다 겪었어요. 예? 근데 손절을 시킨 적이 없다고. 물타기를 시킨 적도 없어요. 옛날에는. 물타기도 안 시켰는데 다 회복되고 수익 내고 다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요. 무방에서 그랬잖아. 물타기 하시라고. 대놓고 하라고 그러잖아. 왜 자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뭔가 회복시켜드리려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안 해도 지금보다는 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었어. 차이점은 그건데 어쨌든 지금 아무튼 항상 회복이 돼요. 근데 누가 이제 떨려 나가냐면 이제 힘드신 분들. 왜?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전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지금 절에도 안 다니지만 옛날에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셔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갔던 게 믿음까지는 이해가 가요. 종교니까 믿어야지, 그죠? 근데 왜 거기에 소망이 있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살면서 되게 힘든 일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집안일이건 뭐 대인관계건 옛날에 또 경제적으로 또 약간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왜 소망이 중요한지. 소망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소망,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잖아. 응?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못 견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이건 뭐 대인관계건 뭐건 간에 건강이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 또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참고 이겨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견뎌내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봐야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될 거야? 뭐 그렇게 이제 믿고 가셔야 돼. 이게 종교는 아닌데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응? 소망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응? 아셨죠? 그러면은 다 때려치게 돼 있어. 못 견뎌요. 아셨죠? 오늘 뭐 시간도 다 됐는데 지금 오늘 테마주 움직인 거 보니까 뭐 흥구석이랑 뭐 한국석 이런 게 막 움직였더라고요. 흥하이온 이런 거 잠깐만요. 요 얘기 잠깐 해도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우리 회원들 뭐 판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이란이랑 미국이랑 또 뭐죠? 막 티격태격 거리잖아요, 그죠? 네. 이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제 그놈들은 원래 그래요. 비열한 놈들이거든요.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뭐 종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뭐 지나가는 배들 공격하고 또 난리를 지기죠, 그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동식 휴전이라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휴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전을 안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계속 해요. 어,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휴전 중이래. 중동에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의 트럼프가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란은 틈만 나면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쳐다보고 있다가 한두 번 보다가 계속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 한 10 정도로 도발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5배, 10배를 갖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란은 그냥 우리 휴대폰 배터리로 따지면 이제 거의 이제 방전됐어요. 근데 5%, 10% 충전해갖고 그거 갖고 또 댐비는 거야. 트럼프는 거기다가 5배, 10배를 들이붓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터리도 완전 나가겠지. 그죠? 배터리도 충전을 완충을 한 상태에서 써야지. 조금 충전하고 다 쓰고, 조금 쓰고 다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배터리 이거 완전히 맛이 가지 않겠어요? 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종전 MOU를 뭐 없앨 수도 있다, 끝낼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또 온갖 공갈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저희 방에 이제 흥구석유가 이제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20% 급등했죠, 그죠? 23% 급등할 때 수익이어서 그냥 다 팔아버렸어. 왜 팔았을까요? 트럼프 말 바뀔까봐. 네.
저는 트럼프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말을 잘 바꿔요. 상대방을 잘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의 다리도 다 끊어버리고 뭐 다 폭격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저 쓰레기들 저거 다 치워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란이 얘네들도 그래. 도발 살짝 해보고 또 정말 죽도록 그죠? 네. 얻어맞으면 또 가서 또 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 밑에 있는 놈이 저기 정신 나가서 저렇게 했는데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빌로 온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말이 또 바뀌겠죠. 어? 전쟁 끝났다고. 네, 그 소리 나올까봐 낼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란 전쟁 관련된 종목을 들고 계시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꼭 중동식 휴전이 어떤 뜻인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란이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말 바뀌어서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임자 만났다니까. 네.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테마주 관련해서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일 때문에 국제유가가 잠깐 4%인가 올랐거든요. 올랐다고. 그래서 또 유가 조금 오르면 이 버러지 같은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또 그 소리예요. 쓰레기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왜? 유가 또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 하실 거 아니야. 그 걱정들 많이 하라고 언론들이 나와서 떠들어댄다고. 그러니까 아예 보지를 말라고. 맞죠,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기름값 떨어질 때는 인플레이션 뭐 우려 완화됐다는 얘기 거의 안 하다가 살짝 3%? 4%구나. 4% 오르니까 난리가 나요, 그냥. 네. 언론들이. 인플레이션 걱정이라고. 저는 그따위 기사를 쓰는 그놈들 미래가 다 걱정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아, 이제.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왜 얘기를 안 해. 근데 4% 오르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정신병자들 같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쓰는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네. 그래서 지금 중동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끝내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테마주는 내일은 좀 쉬세요. 내일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딱히 내일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내일 열리면 또 모르겠는데 딱히 보이는 거 없으니까 내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